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예. 그제 시작된 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언제까지 일정이 이어집니까? 예,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총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8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데요.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예, 구대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무게감이 매우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예.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대안 모색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행정감사 첫날 전날에는 늦은 새벽에서부터 이른 아침에 이르기까지 불이 켜진 의원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역대 예. 어느 의회보다 날카로운 현황 파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의회 사무처가 지난달에 시청과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위법 사례 또 부당 사례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접수됐습니까? 일단 1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예. 이 숫자는 지난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1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시민들의 또 관심이 높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대 의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시민 제보의 내용을 봐보면 뭐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공적 자료 부정 사용, 그다음에 정책 수행 미비와 같은 굉장히 그 내부에 민감한 문제의 경우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 제보로 접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대 의회에서 정확하게 점검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네. 어제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상묵 사장의 갑질 의혹 집중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은지 의원과 박필순 의원이 질의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대중 컨벤센터 사장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노조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고요. 예. 또 이 내용이 광주시 인권ombudsman에 여러 피해 사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정신과 병원을 찾았고 또 최소 3개월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 네. 사장은 답변 과정에서 책임과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을 했고 또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피해 직원은 경력 18년 차의 중견 직원에다가 근무 평정이 평균 90점이 넘고 사장과 시장 표창도 세 차례나 받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장면을 본 여러 위원들은 김대중 컨벤센터 사장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하셨고요. 또 자진 사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제 행자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김상묵 사장이 어제 감사장에 출석을 했을 텐데요. 그 네. 자리에서 답변 태도로 보면 어, 어땠습니까? 자발적으로 사퇴할 의사는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뭐 행자위원들의 압박은 굉장히 심했고요. 특히 김대중 컨벤센터 사장이 그 지금 답변한 논리가 아주 가해자 측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은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주로 이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광주시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두 차례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는데 모두 유찰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나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왔죠?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시 부채가 2020년에 1조 1,515억, 또 지난해에는 1조 3,749억을 넘어섰는데요. 주로 증가 원인으로는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가와 또 재정공원 매입 보상에 따른 재원 마련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상컨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새롭게 펼치고자 했던 공약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지금 상황에 맞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트램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의회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의견이 높게 나왔고 또 예.
시민 현장의 목소리 역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을 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는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봅니다. 네. 광주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질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원과 트램 설치 사업 관련된 그 도로교통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민선 8기에서 핵심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그 무등산 판공포대 이전과 광주 군공항 이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죠. GGM에 대한 뭐 지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GGM 관련해서요. 상건위에서 지금 GGM에 광주시에 세금이 투입되는데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관리할 수단이 전무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들어가는데 감시와 견제는 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제 GGM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출연을 하지 않고 그린카 진흥원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자체 출자 출연법에 근거해서 재출자 법인인 GGM은 관리 감독 자료 제출 권한이 없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우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경영 간섭 방지와 경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이 지자체 출자 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서요. 결국 GGM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걸 진행을 하려면 그린카 진흥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예. 그 승소를 하면 일부 가능하긴 한데 그마저도 공개가 제한적이고요. 특히 간접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제3자로 보여지는 시와 의회가 제공을 하면 불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GGM 관계자의 선의,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그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의회가 광주시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직접 GGM에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GGM 자료 미제출 관련 법률 검토이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료 제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문화위원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기억나는 건 사립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도 있었는데 교육문화위원회가 현장 감사 진행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위는 그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감사를 실시를 하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립학교 시험지 유출과 교내 불법 촬영 관련된 사항이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교육문화위원회는 그 문화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특히 예. 그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대해서 집행부가 심의 일정상 10월 말까지 유치 동의안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치가 무산된다고 허위 보고한 부분이 강하게 질타되었습니다. 네. 그 유치와 관련된 로드맵 광주시가 밝혔던 로드맵이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도 연구 용역 조사 역시 너무 허술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설문조사의 경우에 표본 추출, 인구 비례 할당에도 맞지 않고 또 박사급 연구원 4명이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용역비 환수는 그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 용역 조사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부분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강 의원께서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예. 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아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까? 그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먼저 했고요. 그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자치분권 2.0 시대에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 전문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체계적인 인사 매뉴얼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최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의정 자료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그 일정 시간 동안 마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의원들과 정책 지원 인력들이 겪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처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 어,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광주시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뭐 도시공사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광주시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점들이 지적됐습니까? 아직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아, 오늘부터 그렇군요.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곳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예, 그리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광주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테크노파크와 뭐 그 GGM 하는 그린카 진흥원, 또 상생 일자리 재단 이와 같은 시사나 공공기관은 아마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민 제보를 통해서 진행된 그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 광주시나 광주시 교육청 업무에 반영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계속 견제 감시하시겠습니까? 이게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지적된 내용이 잘 개선되어 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시정 질문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들, 평동산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차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또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원회 다른 의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점검하는 데 함께 노력해갈 예정이고요. 특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요. 오늘 얘기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수훈 광주시 의원이었습니다.